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대와 교통대가 글로컬 대학 30 최종 선정을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최종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동안 불거진 잡음을 딛고 사업을 따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로부터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 사업 지정을 위해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가 최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예비 지정 관문을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150쪽 분량의 계획서에는 두 대학의 통합 청사진이 담겼습니다. 충북대는 연구 중심, 교통대는 첨단 산업과 철도처럼 지역 주력 사업과 관련된 특성화 대학으로 운영하는 게 골자입니다. 오창, 증평, 경기도 의왕에 있는 분교를 활용한 연구 실증으로 경쟁력도 높일 계획입니다. 국내 유일의 교통 특성화 대학이고 충북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권까지 포함한 캠퍼스를 가진 학교이고 규모가 꽤 있는 학교들끼리의 통합입니다. 본 지정을 위해 지역 사회도 나섰습니다. 대학 통합을 넘어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의 기업들과 연구기관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투자를 우리 도에 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당 산업에 대해서 인력을 양성을 해서 다른 지역, 다른 특성의 대학 간 통합이 쉽지 않지만 급물살을 탄 건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거점 대학까지도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학생의 수요에 맞게 첨단 융복합 오픈 커리큘럼, 산학협력 실증교육, 해외 선진 대학과 교류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교육부 심사뿐. 충북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통합을 전제로 한 다른 경쟁 대학들도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만큼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전국의 비수도권 대학 가운데 1차 관문을 통과한 대학은 이제 15곳. 마지막 심사를 통과해 교육부 지원을 받을 10여 개 대학 선정까지는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농사 지을 때 나오는 농약병 때문에 농촌 들녘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버려진 농약병에는 독성이 강한 농약도 남아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근처의 한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농약 냄새와 함께 쓰레기 더미 사이로 농약을 담았던 용기가 군데군데 버려져 있습니다. 일부 농약병 안에는 덜 쓴 농약도 남아 있습니다. 유독 물질 용기인 폐농약병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하지만 일부 농민들이 쓰고 그냥 버린 겁니다. 아유, 농약병, 술병, 지 버리는 거 뭐다 안 버리고 이제 다 버리지. 차가 슬로우 쓰기만 하고 내려버리냐. 그 입을 쫓아가면 농약병은 알았는데 뭐야. 어떤 데는 생기나. 일부 농약병 수거함은 관리도 엉망입니다. 농약병 사이로 페트병과 무언가를 담은 비닐봉지가 눈에 띄고 뚜껑이 사라진 또 다른 수거함은 물이 가득 차 각종 쓰레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보기도 안 좋은 걸 보시다시피 이게 순오물이고 여기 농약병도 들어갔으니까 남은 잔류 농약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농약병 수거도 잘 안 됩니다. 2톤 분량 정도가 모이지 않으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규모 마을 단위로 모아놓은 농약병이 제때 치워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일부 작은 농촌 마을은 수거함마다 농약병이 가득 찬 지 오래지만 몇 년째 수거되지 않아 농약병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짜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죠. 저걸 어디 갖다 마음대로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저 비료포대에다 이렇게 넣어서 모아둔 사람들이 많다고. 이에 대해 환경공단은 운영상의 이유로 기준에 맞게 분리수거되지 않은 농약병은 수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농촌마을마다 폐농약병이 넘쳐나고 있지만 해마다 이맘때면 폐농약병 수거 보상금 예산이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환경공단은 지난 8월 2일 기준으로 폐농약병 관련 예산이 떨어졌다며 문자로 농약병 수거 중단을 공지했습니다.
매년 농사를 짓고 나면 농약병이라든가 뭐 그 영농 폐기물이 나오는 거는 어느 지역이든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어제 오늘 일이 안 돼도 지금 매번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무관심 속에 버려지는 폐농약병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우리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김영환 충북지사 등 5명이 오송 참사 관련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이상래 당시 행복청장과 미호천 제방공사 감리단장을 행정안전부 감사일인 10일에 서정일 청주 서부 소방서장에 대해선 소방청 감사일인 13일에 각각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신문 예정 시각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여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대책위는 감사 첫날인 10일 방청을 신청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질 계획입니다. 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영환 지사의 비선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박진희 도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박진희 도의원은 지난달 6일 임시회에서 김 지사가 오송 참사 전날 서울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만났다면서 만남을 주선한 김 지사 측근의 이름을 공개하고 비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측근이 박 도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 연휴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펼쳐집니다. 증평구는 내일 군립도서관에서 제8회 증평 김득신 북 페스티벌을 열어 가수 박혜경 등이 출연하는 MBC 충북 북 콘서트와 주전부리 상회 등을 선보입니다. 전국적 라이딩 명소인 보은군 회인면에서는 내일 저 배기량 바이크들의 이색 거북이 경주와 어린이 자전거 대회 등 라이딩을 소재로 한 제1회 휠러스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한편 전국 최대의 농산물 축제인 청원생명축제도 오늘 개막해 오는 15일까지 열흘 동안 오창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이어집니다. 청주와 세종을 오가던 자율주행 버스가 대전까지 확대 운행합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오송역에서 세종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을 운행하던 자율주행 버스 노선을 오늘부터 대전 반석역까지 확대해 차량 2대를 하루 2차례 왕복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노선 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은 기존 8곳에서 한솔동과 반석역까지 2정거장 늘었습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충북교육청에 공공언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충북교육청이 쓰는 교육행정용어에서 디지로그, 에코맘 같은 외래어와 외국어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건영 교육감 공약 사업인 디지로그 책마당 프로젝트, 사이언스 엘리트 파워 인재 양성에서도 외국어와 외래어가 많이 보인다며 쉽고 분명한 공공언어로 도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 오염원 집중 단속에서 7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지난 7월 31일부터 8주 동안 단속한 결과 폐기물 공공수역 유출과 무허가 처리 등 모두 7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가운데 34건을 형사 입건하고 4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